김원장 박은영의 머니머니2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 네.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어요. 네.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고 네. 제 머릿속도 차고. 네. 금방 갔어요. 네. 10번이. 아니, 100번째도 금방 갈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아는 척 좀 하게 될 수 있게 네.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머니머니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점심시간 때 아는 척 할 수 있는 경제학. 머니머니 한 번만 보면 박은영처럼 아는 척 할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저의 목표죠. 댓글부터요. 네. 저희가 지난 8회에 국민연금 수익률을 설명드리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너무 많이 퍼주기 때문에 이제 먼 훗날 곡간이 바닥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더 좋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누구든 갖고 오면, 그러니까 박은영 아나운서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다 했는데 그렇죠. 역시 없었죠. 네. 2주가 지나도록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싫어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잖아. 나백님께서요. 네. 부부 각각 가입 후 연금 수급 중 배우자가 사망할 때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그러니까 20%의 유족연금만 받지만 개인연금은 모두 다 받는다. 네.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이 더 좋은 게 좋다. 아니냐. 이런 설명이에요. 뭐 굉장히 설득력이 날카로운 있는 지적?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장애연금이 있고 노령연금이 있고 유족연금이 있는데 이게 뭐냐? 국민연금은 늙어서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사실 똑같은 건데 누군가 배우자가 한 명 죽어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대신 받으면 이걸 유족연금이라 그러는데 네. 또 장애연금은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국민연금이고 노령연금은 우리가 아는 이제 60세 이상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65세 이상 받게 되는데 이후에 받게 되는 걸 그냥 노령연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령연금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배우자 한 명이 죽었을 때 먼저 돌아가셨을 때 남은 배우자가 받는데 20%밖에 안 받아서 그동안에 지적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 우리 남편이 평생 부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죽었다 해서 난 20%만 주느냐. 억울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반대로 개인연금은 다 준단 말이에요. 남은 배우자에게 그 권리를 준단 말이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개인연금,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간 보험사나 증권사가 운영하는 그런 개인연금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백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도 박은영 아나운서하고 점심을 먹기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점심은 다음번에. 네. 공짜 점심 대신에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세일러볼이라고 아이디 네. 쓰신 분은 우연히 은행에서 앵그리 경제학을 봤대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이 책을 봤군요. 뭘 아는, 은행을 많이 비판해 놓은 책인데 은행에서 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글도 방송처럼 위트 있고 자상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자상한 모습이세요? 네. 하고 또 물어봐 경제와 관련된 질문만 받습니다. 네. 알쇼 쓰시는 분은 처음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원장님은 신뢰가 가는 외모에 박은영 아나운서의 재치가 잘 어울린다고. 웃기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얼굴에 유머하시는 모습 참 좋다고. 웃기지도 않고. 제가 붙였어요. 사실 뭐 그렇게 웃기진 않잖아요. 네, 기자가 웃길 필요가 있나요? 네, 근데 원장님은 외모를 칭찬해 주시고 저는 재치를 칭찬해 주시고 저는 비주얼 아나운서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납세자 연맹 같은 단체에서 국민연금 탈퇴에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코너를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드셨다고 그랬는데 납세자 연맹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공격을 했죠.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좋은 의도로 지적을 했겠지만 납세자 연맹이 강력하게 국민연금을 공격할수록 득을 보는 거는 민간연금으로 이동하게 될 테니까 소비자들이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의 증권사나 보험사가 이익을 보겠죠.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할 부분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3주째 이제 말씀하셨지만 단언컨대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방법인 걸로. 네. 자, 그리고 KYS5850님 그리고 OK오픈님 이렇게 총 5분께 원장님이 쓰신 앵그리 경제학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앵그리 경제학이라고 또 사투리를 씹어내네요. 앵그리 경제학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머니머니 10번째 시간 오늘도 알찬 수업 시작해봅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네. 그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네. 삼성 전기 인사 검색어가 계속 올라 있더라고요. 네. 뭐 어떤 댓글을 보니까 나라가 하수상한 시절에 우리가 삼성 인사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뭐 삼성 인구가 그럼요.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요. 네. 또 삼성전자가 올리는 수익 그것이 또 우리 경제로 흘러들 테니까. 네. 어쨌거나 이제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죠. 네. 네.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려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 가져야 돼. 우리가 이부진, 이서연 사장이 어떤 핸드백 들고 다니느냐, 우리 청년들이 이런 데만 관심 가지면 상속녀들의 패션 막 이런 거 관심 있죠. 네,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면 시장은 고쳐지지 않아요. 네. 먼저 그래서 삼성의 지배 구조를 이해하려면 순환 출자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즌 1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했었어요. 순환 출자가 워낙 시대적 화두였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순환 출자라는 건 박은영 아나운서가 딸기 회사의 주주예요. 네. 지분의 한 10%를 갖고 있어요. 대주주예요. 딸기 지분의, 좋아요. 네, 지분의 10%를 갖고 있는데 딸기 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이라면 그러면 박은영 아나운서는 10억을 투자해서 대주주가 된 거죠. 네. 이제 인사권도 하고 모든 경영에 이제 개입해서 이제 회장님 될 수 있는 거예요. 10% 정도면 10%면 꽤 대기업에서 많은 거죠? 네, 굉장히 많은 거죠. 딸기 회사가 수박 회사를 차렸어요. 이거는 박은영 회사 돈 아니고 딸기 회사 돈으로. 네. 딸기 회사 돈으로 출자를 해서 50억 자본금, 수박 회사의 종잣돈은 50억이에요. 쉽게 말해 액면가 1억짜리 주식을 50장 발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투자자들이 그럼 50명이라면 2%씩 한 주당 그럼 50명의 주주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50억을 출자했으면 딸기 회사가 수박 회사의 대주주가 되겠죠. 자본금 예를 들어 100억 중에 50억이면 대주주도 이런 대주주가 없죠. 딸기 회사가 수박 회사의 지분의 50%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배하겠죠. 수박 회사의 인사권 경영 딸기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딸기 회사는 또 토마토 회사에 출자를 해요. 토마토 회사는 사과 회사에 출자를 해요. 아우. 네. 거미줄처럼 엮여 있네요. 사과 회사는 또 딸기 회사에 출자를 하고요. 그러면 딸기 회사가 사과 회사를 지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딸기 회사는 누가 지배하고 있죠? 박은영 아나운서가 지배하죠. 10% 박은영 아나운서는 이 10%로 사과 회사까지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순환 출자의 마술입니다. 개념이군요. 네, 순환 출자의 마술입니다. 그러면요. 자, 이 딸기 회사, 수박 회사, 토마토 회사, 사과 회사에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삼성전자와 삼성카드를 넣으면 이론적으로는 거의 일치해요. 물론 삼성의 지배 구조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대주주예요. 지배해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주식을 갖고 있고요. 또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서현 사장이 에버랜드로 갔군요. 네.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죠. 저는 왜 제일모직 사장님께서 네. 에버랜드로 가셨나 궁금했었거든요. 맞아요. 이재용 부회장, 이서연, 이부진, 이건희 회장의 자녀 경영진들은 모두 에버랜드의 주주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더 깊게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의 지분 1%를 살려면 아마 못하긴 해도 수천억, 수조 원이 들 거예요. 1%인데도요? 네. 에버랜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오. 에버랜드를 지배함으로써 그런데 삼성전자를 지배해요.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에버랜드를 키워서 삼성생명을 키우고 삼성생명을 키워서 삼성전자를 키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지배하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생명 같이 돈 많은 회사가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삼성생명을 살려니까 삼성생명도 상장했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사는 거예요. 이 에버랜드의 주식은 비교적 싸잖아요. 주식수도 적고 이 에버랜드의 주식을 총수 일가가 사들이는 거예요. 확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요만큼의 지분으로 지배해서 이 작은 회사의 대주주가 이 거대한 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순환 출자라는 거는 순환 출자를 통해서 어떤 계열사를 늘리고 지배 네. 구조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딱 갖는 공고히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삼성이 순환 네. 출자를 좀 해소하려고 하는 건가요? 삼성생명이 삼성전기, 삼성생명 여기는 없지만 이제 작은 회사들은 제가 표시하지 않았는데 삼성생명이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삼성카드 지분을 사들였어요. 이거 왜 이러죠?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순환 출자로 엮여 있으면 지배 구조가 명확하지만 체인으로 사슬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무너지면 다 다른 같이. 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사람 동양그룹이 그렇고요. 같이 살고 죽어도 네. 같이 죽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특히나 금융계열사는 삼성전자는 자기 돈 투자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내지만 금융계열사는 사실은 고객 돈으로 장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맡겨놓은 돈으로 장사를 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망하기도 해요. 2004년도에 LG카드 망했어요. 네. 망하면 고객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잖아요. 그죠? 주주들에게 피해가 와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네. 종잣돈을 투자한 자본금을 투자한 야. 주주들에게 피해가 하는데 금융계열사는 우리가 돈을 맡겨놓은 우리가 뭐 펀드, 예금, 적금 온갖 방식으로 투자해둔 금융계열사가 망하면 투자자들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계열사는 이 순환출자고리에서 좀 떨어져 나가라 아. 하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에요. 오랫동안 이런 지적이 있었고 시장에서 네. 선진국도 그렇고 그래서 삼성생명이 다른 계열사 전기나 물산, 중공업 같은 다른 계열사로부터 야, 카드 주식 줘. 삼성생명한테 다 줘. 이 삼성카드 주식을 다 줘. 네. 그렇게 해서 에버랜드는 삼성전자 이렇게 계열사를 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이렇게 가고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같은 금융계열사로 이렇게 따로 분리하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은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다른 계열사를 이렇게 지주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지분의 30%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분이 28%에 어마어마하죠. 네. 액수로 따지면 28%인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기나 삼성물산에 삼성카드 주식을 사갖고 오면서 34%가 됐으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이제 합법적인 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금융계열사 따로 또 삼성전자나 에버랜드 같은 일반 산업계 계열사 따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원장님의 설명을 듣자니까 굉장히 굉장하고 네. 대단히 대단한 순환출자의 마법이 있는데요. 관련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 바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순환출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 일가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삼성과 현대차 등 모두 14개 대기업 집단에서 124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비해 69개가 추가된 것으로 5년 새 130%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순환출자가 가장 많은 대기업 집단은 롯데로 총 51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재벌그룹이 그룹 내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0.99%에 불과해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네, 순환출자와 관련된 뉴스를 봤는데요. 네. 동양그룹 사태가 이것도 순환출자 때문인가요? 그럼요. 갚지 엄밀히 못하는 따지면 그런 거예요. 회사채 발행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형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에 출자를 하고 네. 주식회사 동양에 주식회사 동양은 동양인터내셔널에 출자를 하고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에 동양증권은 동양파이낸셜 대부에 여기 이제 순환출자가 지금 되고 순환출자가 있군요. 이렇게 돼 있죠. 쭉쭉쭉쭉 출자를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동양이 부실해지니까 자본금 고간을 추가로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동양 파이낸셜 대부가 그 동양에서 추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그러니까 공모주를 그 중에 이제 실권주라고 있는데 네. 그걸 인수하는 거예요. 그 탄환은 어디서 나왔느냐? 무슨 돈이 있어서 유상증자 때 총수 일가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했느냐? 그 주식은 바로 그 돈은 바로 동양증권 통해서 다른 계열사, 부실 계열사의 기업보험을 발행해서 네.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 사실은 망해가는 거 자기들은 알면서 소비자들에겐 걱정하지 말라고 기업보험을 발행해서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신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해서 수여를 해준 거죠. 그렇군요. 자본금을 채워준 거예요. 고간을 채워준 거예요. 넘어가는 회사에. 네. 그래서 이 순환출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인데. 네, 입장은 늘 그래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급하게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네.
오히려 예를 해외 들어- 기업에서 막 돈을 투자하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를 지배하잖아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 순간 누가 지배할 거냐? 그 순간 갑자기 느닷없이 외국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와서 한 5% 10%만 인수해서 삼성전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지분에. 물론 5% 10% 인수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빨리 이런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건 우리 경제에 안 좋다는 이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군요. 아, 정말 뭐니 수업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그야말로 돈이 뭔지 네. 참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제목 하나 잘 지었네요. 네. 머니. 네. 오늘 시장의 진실에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조심해야 될 보험사의 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험사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을까요? 요즘 이렇게 TV를 네. 특히 오후 시간에 딱 틀면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아버님, 어머님을 좀 가입시켜 드려야 할 것 같은 네. 정말 고마운 보험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일명 무심사 보험. 네. 이렇게- 무진단, 네. 무심사. 네네. 진단하지 않고 혈압, 담배 피세요? 뭐 이런 거. 음. 또 뭐 나이 따지지 않고 네. 물론 나이에 따라 이제 보험료는 차등이 되지만 그런데 뭐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무심사 보험은 대부분 중소형 보험사에서 취급해요. 뭐 중소형 보험사에서 취급한다 해서 나쁠 건 없지만 네. 대형 보험사는 왜 이걸 취급하지 않을까? 그걸 한번 따져봐야 의심해 되고요.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홈쇼핑이나 뭐 전화 판매,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케이블. 그러면 아무래도 불안전 판매가 개연성이 높죠. 네, 꼼꼼히 우리가 설명해 참고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TV나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TV 보면서 하다 보면 네. 텔레마케팅이나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안전 판매, 상품에 대해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수 있고 네. 아무래도 일반 보험보다는 2배 이상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60세 남자 기준 똑같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하고 비교를 봤더니 그러니까 꼼꼼히 따지는 보험 상품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것저것 따져서 건강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거에 비하면 2배에서 4배까지 비싸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떤 병력을 갖고 있는지 진짜 완전 블라인드식으로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더 받겠죠. 그러니 당연히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딱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보장 내용도 좀 제한적이다. 근데 이건 뭐 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하니까 네, 대부분의 보장 내용은 사망에만 제한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갱신 조항 있는 보험은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자동갱신. 그러니까 보험료가 자동갱신됩니다. 이렇게 슬쩍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험사가 기간이 만료될 쯤에 가입 여부를 다시 평가한단 말이죠. 이 말은 나쁘게 말하면 보험사가 기간이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후에 얼마든지 이 가입자가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래서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 다시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 자동갱신됩니다. 요 안내 멘트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냥 흘려들을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아무튼 보험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준다고 해서 네. 우리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네. 네. 근데 뉴스를 보면 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지 않을 때 네. 꼭 그 약관 탓을 하잖아요. 네. 너가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다. 네. 요즘 그 광고를 보면 네. 이런 문구가 나와요. 네. 특약으로 뇌출혈과 급성 흔한- 심근경색도 흔한 거죠, 뭐. 든든 네. 보장 이렇게. 중풍 걱정되시죠? 라고 약관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특약으로 그러니까 돈을 뭐 3,000원, 5,000원, 뭐 2만 원만 더 내면 매월 뇌출혈도 보장해 준다. 중풍을 보장해 준다. 중풍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부모님이 그런 병을 앓으셨다든지 가족력이 집안에 있으면. 혈압 관련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럼 나 2만 원 더 내고 특약 가입해서 중풍도 보장받을래. 중풍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어요. 그렇죠. 뇌경색이 7할 넘어요. 혈관이 막히는 거. 혈관이 네. 터지는 뇌출혈보다. 네. 뇌경색으로 쓰러지잖아요. 중풍으로 쓰러졌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보험금을 주세요. 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중풍 중에서 뇌출혈만 보상합니다. 이래요. 아니 이런 치사한 게 어디 있어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할아버지들 골절에 보상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많이 넘어지시잖아요. 연세 넘어지죠. 많으시면. 요즘 같이 미끄러울 때는 또 근데 빙판이 이 약관에 보면요. 네. 분쇄 골절이. 뼈가 할아버지가 가루가 돼야 이- 되나요?
네, 뼈가 으스러져야지만 지급합니다. 심장질환 보장해준다. 뭐 이런 문구에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거예요. 네. 암 종양이 몇 미리 이상일 때만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 수술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논란이 있으니까 몇 미리 이상일 때만 보장합니다. 보상합니다. 암이 예를 들어 7mm다. 네. 0.7cm다. 그럼 이게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암을 키워야 돼요. 보상을 키워야 받으려면. 돼요? 굳이 뭐 비하가자면. 물론 보험사가 절대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건 제가 이제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례만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극단적 사례들이지만 보험사는 1차적으로 보험료를 조금만 애매해도 지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약관에 꼼꼼하게 스스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따져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네. 이렇게 보험을 차곡차곡 들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완전히 만기가 되기도 전에 네. 해약해버리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저 보험 가입하는 비중, 그러니까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보다 훨씬 높고요. 네. 해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해지하면 원금도 안 돌려주는 게 보험의 원리잖아요. 보험이라는 그렇죠. 건 보장을 해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 아마 이제 친절한 그래프가 나가고 있죠. 최근 4년간의 보험 해지 건수가 생명보험사의 경우에 연평균 한 454만 건. 네. 네. 454만. 가구별로 보면 우리가 한 2천만 가구라 치면 4집 중에 한 가구가 생명보험을 해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매년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4년에 한 번 가입한다고 치면 이론적으로는 가입한 거 거의 다 해지한다는 뜻이에요. 아, 거기에 참 또 선보사 해지는요. 2012년 기준으로 339만 건을 해지했어요. 아, 그래프를 보니까 부쩍 늘었네요. 1년 사이에. 게다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한 가지입니다. 가입할 때 신중해야 돼요. 우리는 해지 많이 해요. 보험 가입에서. 이유는 이제 뭐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네.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그것도 보험- 있어요.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조사인데요. 역시 친절한 자막이 나오고 있죠. 보험 왜 해지하냐고 물어봤더니 목돈이 필요해서가 31%, 생활비가 필요해서 13%, 납입금 부담 때문에 11%. 이 돈 내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 자,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의 위험에 처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은 해결해 주지 않아요. 보험은 특정 위험 위기 상황에만 보험해 준단 말이죠. 우리가 보험에 든. 일단 현재를 좀 잘 살고 봐야 되는데 네. 너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네.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연금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과 상대적으로도 얼마나 국민연금이 우수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개인연금 뭐 넣지 말라는 건 붙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만 개인연금 가입자가 한 850만 명이니까 사실 어지간한 가정마다 개인연금 하나는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있죠. 연금보험 하나는 다 노을 위에 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또 소득공제 많이들 받고.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10년 후에 가입 유지율이 52.4%. 절반 정도밖에 사실은 안 이건 되네요. 10년, 20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절반밖에 유지하지 못해요. 절반은 원금 손실을 많이 보고 해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가입할 때 잘 생각해 봐야겠네요. 신중해요.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해지한다는 건데 네. 그러면 원금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지적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험사는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 가입자가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이 가입자가 5년 안에 해지할 가능성이 30%가 넘다. 10년 안에 절반도 남아있지 않을 거다. 보험사가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사는 왜 권유를 할까요?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죠. 네. 내가 박은영 아나운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매월 한 30만 원 정도 노후를 위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네. 그런데 중간에 해야겠다면 여기서 중간 몇 년이나 지난 다음에 원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네. 7년이라고 나와요. 7년이죠. 가입하기 전에 일단 네. 신중해야 된다는 거. 아무튼 뭐 광고가 쏟아져 나올 때는 뭔가 좀 수상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럼요. 자, 시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TV에서 광고 많이 하는 업종이 요즘 제일 돈 많이 버는 업종이다, 업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케이블만 틀면 나오는 광고가 대부업체하고
저 보험 광고예요. 맞아요. 국회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요. 올해 대부업체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가 올 1월부터 10월까지 TV에 12만 번 광고를 12만 번. 매일 402회 러시앤캐시의 CF가 나가요. 정말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은 나와요. 돈을 들여서 CF를 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힌트가 소득 넉넉하지 않다면 보험 함부로 가입하지 마세요. 현재의 위험을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지출을 늘린다면 이건 단지 이 보험료는 이건 단지 현재의 소비를 늘리는 것일 뿐이에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지 현재도 대비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미래를 위해 붓고 있는 보험료는 단지 현재의 소비일 뿐이에요. 갑자기 죽은 시인의 사회에 그 대사가 떠오르네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는 것. 자, 오늘 뭐니뭐니 10번째 시간에는 보험사의 꼼수와 또 순환출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 몰라라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젊은이들이요. 경제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